오늘은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에 관심 많으시죠? 거기서 매년 딱 1%의 수익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은 모두가 아는 그거죠. ETF,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ETF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주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ETF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게 바로 ETF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친숙한 만큼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저 기도 가끔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였더라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아마도 기름들도 저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ETF 투자를 우리가 잘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영상 마지막에 오늘 영상에 관련해서 퀴즈 푸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ETF 투자 지도, 이 책을 증정을 해드린다는 거, 무려 50권이나 증정해드린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퇴직연금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은 매년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에 몰리는 돈이 단 4년 만에 50%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은 최근 5년간 2.6%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 2021년 증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2%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예금 적금을 맡기면 얼마죠? 맞습니다. 그냥 대형은행 가도 4%를 그냥 줘요. 그런데 우리의 그 소중한 퇴직연금, 진짜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행의 예금 적금만 또 못하는 그러한 금리를 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일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나라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정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DC와 그 다음에 IRP, 이거는 특별한 운용 지시를 우리가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사전에 기업과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정해 놓은 투자 상품 TDF나 혼합형 펀드, 여기에 투자되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 기릿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높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11%, 10%, 아까 봤던 2%, 3%랑 완전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TDF를, 물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도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가 잘 고르기만 한다면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졌구나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거, 총보수. 참고로 이 TDF는 덩치가 가장 큰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 2050인데 총보수가 무려 연 0.85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특성상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0.85%, 1%에 육박한 그 수수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1년에 0.85%지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이면 18%, 30년이면 무려 30% 넘게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우리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ETF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은 직접 우리가 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연금을 떠나서 생각을 해도 ETF 시장은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5천억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21년은 9.7조, 동학개미 운동의 바람을 제대로 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하루하루 거래량을 봐도 이제 여기에 ETF 여러 가지 ETF가 상위에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도 ETF에 몰리고 있고, 그리고 저 기릿도 ETF를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 기릿은 안정감을 찾기 위함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자, 기릿분들, 우리 솔직히 많이 바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기릿분들은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또한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그냥 밤 깜깜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조금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주식
주식 공부를 빡세게 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그 소중한 주말에 그렇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부는커녕 쉴 시간도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혹은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듣고 오케이 이거 좋대 그냥 매수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가 기르분들 아마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이 더 많았을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ETF는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ETF의 장점 두 가지만 딱 들어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 시간이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ETF는 개별 종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뭐 기린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는 관심이 이미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알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천장인지 바닥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화학주는 어떻고 2차 전지는 어떻고 뭐든 대략적인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오케이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2차 전지 그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개가 넘어가는 많게는 50개가 넘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이게 최고다 이렇게 정하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럴 시간이 아까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장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고르면 꼭 떨어지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에코프로랑 LNF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중반 그때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해서 에코프로를 정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런데 에코프로가 조금 오르는 거 보고 쟤는 좀 비싼 것 같아. 그런데 LNF 보니까 요 친구는 진짜 괜찮은 친구네.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 이러한 생각으로 LNF를 골라서 샀다면은 지금까지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을 거를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ETF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섹터 자체를 매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어떤 기업을 공부하고 이 기업이 좋고 이 기업은 나쁘고 이런 걸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에코프로 하나 딱 사가지고 몇백 프로 이런 수익률은 못 거뒀을지언정 하지만 관련 ETF를 샀다면 최소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년에 그 정도 수익률이면 진짜 몇 년치 했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ETF는 개별 종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그리고 그 섹터의 사이클 이런 것들만 공부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 솔직히 말해서 기리세 주식노트 영상 쭉 보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뉴스 몇 개씩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정감을 챙길 수 있죠. 혹시나 증시가 최근 조금 안 좋죠.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나 혹은 내가 반도체 여기 바닥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틀릴 확률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틀렸더라도 큰 손실을 당연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TF를 사면은 개별 종목은 4% 5%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한 1% 2% 하락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퇴직연금을 위해서라도 단순 투자를 위해서라도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라도 아직 초보자를 위해서라도 ETF는 분명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TF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보다 쉽고 펀드보다 효과적인 ETF 투자 지도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광고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 책 정말 이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은 전액 다 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책 증정으로 쓰인다는 거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은 책인지 한번 찍먹을 살짝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ETF가 뭘까요? 그 ETF는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내가 죽으면은 전 재산의 90%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10%는 채권에 투자해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90%를 때려 박으라는 거는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충분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 추종 ETF 있잖아 길이 그거는 수익률이 좀 약간 적지 않아? 그냥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TDF나 아니면 다른 펀드 이런 걸 들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도 충분히 말씀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펀드들의 수익률을 봐도 S&P 500 인덱스 펀드 그냥 지수 추종 이거 하나 못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은 하루 종일 리포트 보고 하루 종일 뭐 경제 뉴스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자 야 이거 너무 별론데 이거 팔어 이거 사 저거 팔어 이거 사 저거 팔어 이렇게 해봐야 그냥 매달 한 번씩 딸깍딸깍 매수 버튼만 누른 S&P 500 인덱스 펀드 요 친구를 못 따라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근소하지도 않아요. 헤지 펀드 평균이 36.3%인데 S&P 500은 125.8%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ETF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무조건 안정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S&P 500 혹은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이 좋다 코스피라든지 혹은 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좋을 것 같아 그쪽 관련 이제 지수 추종 ETF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가장 먼저 공부하고 담는 게 최고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굳이 해외 ETF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요즘 들어 관련 ETF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ETF를 찾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나 아직 좀 젊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지수 추종이나 뭐 배당 ETF 이런 거 좋은 거 아는데 그런 건 너무 안정적이야. 뭐 그거 한 30% 그다음에 이제 배당 30% 이렇게 사고 나머지 40%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이 어디 있나? 바로 또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 ETF 투자 지도 딱 한 번 읽고 평생 써먹는 ETF 사용 설명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당연히 다른 내용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내용은 진짜 5%도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또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ETF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100% 정답은 없겠지만 이것만 참고해도 최악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뭐 1억이 넘는다. 혹은 뭐 1억이 채 안 된다. 그렇다면 똑같은 S&P 500 추종 ETF를 살 때 미국 걸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국 걸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처럼 금리 정점기 요즘 금리 때문에 난리죠. 이럴 때 사기에 유리한 ETF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같은 섹터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ETF를 딱 보고 있는데 이제 관련 ETF가 뭐 3, 4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는 방법 등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타임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50권의 이 책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 책의 출판사죠. 원앤원 북스 여기서 20권 그리고 저 길이 진짜 내돈내산입니다. 길이 15권, 힐잇 15권, 총 30권 해서 총 50권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주식 투자, 2번 선물 투자, 3번 ETF 투자, 4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ETF 투잡 지도, 두 번째 ETF 대동여 지도, 세 번째 ETN 투자 지도, 네 번째 ETF 투자 지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벤트 후 폐기된다는 걸 이제 남겨드렸고 그리고 절대 저기를 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락이 온다면 100% 사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받을 주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벤트 후 폐기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담긴 책 광고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떠나서라도 저기를 쓴 ETF 투자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ETF부터 한 1, 2년은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는 충분히 우리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리고 ETF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댓글에 보시면은 책 구매 링크도 있으니까 그 링크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